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팬더입니다. 이번 주 사브TV 위클리 개통 GTX-C 병점력 동시 개통 가능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코엑스에서 열렸던 한국경제 지코노미 콘서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생각들, 좋은 의견들, 그 다음에 좋은 내용들로 사브TV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구독자 5,000명이 넘으면 매주 1회씩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매년 10월에 철도 기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이번에 주제를 뭐로 뽑았냐면 대세청천. 어디일까요? 대세청천. 맞죠? 대전, 세종, 청주, 천안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일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현장 가는 거 좋아하시고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꼭 10월 5일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급적 저희가 일정 때문에 10월 6일날 바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바라고요. 내용을 좀 더 보면 저희가 용산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용산역의 미래 가치를 좀 보고요. 서대전역까지 그 ITX 마음이라는 새로운 열차가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서대전역까지 가고요. 대전에서 대전에 대한 노선들 있잖아요. 이제 2호선 아니면 대전 충청권 철도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으로 넘어가서 세종의 BRT를 보면서 저희가 국토부도 한번 방문해보고, 그다음에 세종의 어떤 시장의 반등에 대한 것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송역까지 가서 다시 KTX를 타고 천안 아산으로 가서 저희가 숙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송의 X축 라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은 청주의 도심에 지하철, 철도가 들어갈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청주로 떠납니다. 그래서 축대를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천안 아산의 이복선화, 그 다음에 천안 GTX에 관련돼서 가급적 부동산도 좀 얘기를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충 노선은 이렇습니다. 대충 우리가 저희가 용사에서 출발해서 서대전으로 들어와서 세종시 보고요. 그 다음에 천안 아산 가서 숙소는 여기입니다. 소노벨 천안에서 저희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먹으려고. 저희가 단체 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노벨에서 조식이 상당히 비쌉니다. 조식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다음 날은 소노 천안에서 이렇게 청주 도심 축을 가고요. 그 다음에 천안의 구도심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용은요, 저희가 손해보고 하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18만원이고요. 실비 중심인데 이것도 사브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같이 부담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강은 덤입니다. 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하고요. 저희가 열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준수했으면 좋겠고, 보시는 것처럼 이 충청 지역이 아직 철도 예정역 중심이기 때문에 철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처럼 철도를 많이 타지는 못하고요. 중간에는 저희가 렌트카를 이용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숙소, 좋은 맛집, 그 다음에 천안의 제일 맛집, 그 다음에 청주의 제일 좋은 카페, 이런 것들을 이 회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빨리 신청해 주셔야 되고, 선정되는 팁은 가급적 댓글, 우리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사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명 갔고요. 앞으로도 20명 정도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드리고요. 오늘은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가기 전에 병점이죠. 병점. 여기 보시면 수원 병점 차량기지, 여기가 병점역입니다. 병점역. 병점역에 이제 화성시가 구가 여기 지역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화성시에
좀 해달라. 예, 병점역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아직 개통하려면 28년에서 30년 사이니까 그 전에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화성시가 국토부에 공식 건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돈을 화성시가 직접, 그러니까 이 병점역이 추가됨으로 인한 정거장 공사 또는 열차에 대한 뭐 차량 구입비 또는 운영비에 대한 적자분 보조 이런 거 다 화성시가 할 테니까 좀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성시장이 집중력 있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여러분들 병점역 어떻게 될 거라고 보이십니까? 저희가 보실 때 일단은 수서원역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점, 오산, 평택, 지제까지 있고요. 천안은 좀 한 템포 쉬었다 간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역 병점, 오산시, 오산역, 그 다음에 평택, 평택 지제역. 예, 그 중에 병점역이 먼저 우선 개통할 수 있겠느냐? 아직 요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병점역에 수원역에 차량이 일부 정차하고, 그 다음에 일부 차량은 서동탄역에 병점 차량 기지에 정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왜 병점역에는 차만 지나가고 안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더 있다라는 약간 구름인데 여기에 좀 해가 껴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좀 병점역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병점역 주목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내용들은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지난 방송을 좀 가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 시운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개시를 했고요. 수서역에서부터 동탄역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물론 정거장을 정차하지는 않았고요. 왔다 갔다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수서역에 대한 어떤 지하 구조물 환경, 그다음에 뭐 여러 인테리어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성남역과 용인역, 그다음에 동탄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좀 돼야지만 본격적인 운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이렇게 뭐 10,000km, 그러니까 차량이 있어서 10,000km인데 30,000km까지 타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차는 됐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어떤 역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받쳐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국토부의 목표는 4월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최소한 4월에서 9월 안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통에 대한 여부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상당히 지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개통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만약에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약간의 딜레이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곧 GTX 시대가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EMU 18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E가 일렉트릭입니다. 전기. 그 다음에 여기 뭐 M은 멀티플이고요. 이거는 유니트. 그래서 이거는 그냥 E는 전기로 가는, 그 다음에 멀티플은 뭐 간선형, 그러니까 뭐 수도권 이런 것들을 간선형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유니트는 뭐 단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량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선형 전기로 가는 차량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MU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EMU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TX 이음 차량도 결국 EMU 260짜리고요. 요거는 180짜리. 그 다음에 새로 개통한 ITX 마음 열차는 EMU 150짜리. 이건 최고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최고 속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GTX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제 길어야 6개월, 또 길어봐야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는 GTX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핵심이 삼성역입니다. 트라이앵글이고요. 삼성역인데, 삼성역에 대한 제가 여러 번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가 좀 불안불안하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28년이라고 하지만 28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럼 밑에 게 정리가 안 되고 되면은 이게 과연 삼성역을 정차하거나 또는 통과할 수는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봉은사역이고요. 여기가 삼성역입니다. 역 구간이 한 600m 정도 돼요. 그 중에 상부 구간을 한 300m 정도
여러분들 느낌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광장화된다라는 느낌 봐주시면 되고, 여기는 단면상으로 보면 지하 1층으로 차가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차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GBC 구간, 그다음에 여기 포엑스 구간을 이렇게 지상으로 연결해 준다는 상당히 임팩트가 크죠. 이런 광장이 봉은사역과 그다음에 삼성역 사이에 생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지하 복합 공간들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롯데건설이 일부 209 구간을 맡았는데 그 중에 공사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단독 입찰하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최저 금액 이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인이 있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썼다. 그러니까 어떤 낙찰가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보다 높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높게 썼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안 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입찰을 유도를 했고 공사비가 조금 더 이것보다 증액돼야 된다라는 게 업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동대로 209 사업.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의 공구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체에 대한 공사에 대한 연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좀 우려는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좀 우려는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시 KTX 판교역 개통 준비.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판교역 지하를 좀 갔다 와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은 뭐냐면 충주시가 중부 내륙선 판교역 개통 12월 판교역 개통을 대비해 착수한다. 뭐 스크린 도어를 착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TX 충주 판교 연장 운행과 관련해서 대응을 검토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KTX 열차가 판교역에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판교역에 혼용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동차와 KTX 이음이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전동차는 길이가 20m예요. 단순하게 보면. 근데 KTX 이음의 길이는 24m입니다. 그리고 문짝이 여기는 4개지만 여기는 앞뒤 2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단차는 똑같아요. 높이에서 한 1.2m 똑같습니다. 고상홈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스크린 도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문짝을 다 뜯어내고 그거를 혼용할 수 있는 문짝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다. 보시면 여기 충주에서 부발을 통해서까지 현재 운행을 안 해요. 하루에 4대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거장이 3개, 그다음에 신호장이 2개입니다. 그래서 정거장 3개, 신호장 2개 이렇게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경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거장과 신호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누가 타겠냐는 거에서 왕복 하루에 4회 정도인데 이것도 안 타요. 왜? 여기서 또 경광선 타고 또 언제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판교역까지만 들어오면 우리가 신분당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분당선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용이하다. 그리고 내년에 문경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개통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높이려면 판교까지 연장을 해줘야 된다. 왜? 수서광주가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일단 판교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광선이 부발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가남 감곡 장어원, 그다음에 앙성온천 이렇게고 여기 신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 충주역까지. 그래서 여기서 문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문경, 뭐 수원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현재 부발까지 가는데 요거를 좀 더 끌고 가서 일단 판교역까지 끌고 간다. 그 다음에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 들어온다. 기존에는 뭐 한 번 더 거쳤다가 경광선 또 갔다 이렇게 해야 힘들잖아요. 경광선이 잘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교역까지만 와주더라도 시간이 한 20분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급적 뭐 충주, 그 다음에 중간에 역들, 그 다음에 문경, 현재는 가격이 좀 오르다 말았어요. 가격이 좀 오르다 말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어찌됐건 선로의 기능이 좋아지고 판교역까지 연장되고 나중에 수서역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이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토지 중심으로 가급적 역 주변에 반경 500m의 토지 중심으로 보는 것도 저는 뭐 물론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산 지역 최초 고속도로 아산
아산 천안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여기가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현재 개통했다는 데가 여기 아산 IC, 아산 현충사 IC, 그다음에 천안 IC가 이제 개통됐다는 얘기고요. 향후에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 또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를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여기는 설계 중에 있다. 요거 빨리빨리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경부선 고속도로를 빨리 연결해서 하나의 축을 만들어주겠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국토의 계획에 특히 도로 관련해서는 가로 10축, 세로 10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로 10축, 밑에가 1이죠. 밑에가 1, 10축, 그다음에 세로 10축.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도 결과적으로 보면 동서 5축에 해당됩니다. 동서 5축.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아무래도 국가 기관망 도로의 의미로서 이 고속도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축대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언젠가 IC 부근에 있는 땅,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반경 3km 정도가 좋습니다. 더 가는 건 좀 부담이고요. 3km 안에 있는 땅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쓰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은요, 가급적 좀 길게 봐야 돼요. 작게는 뭐 3년, 5년 아니면 10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땅은 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정말 효자 노릇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시면 안 돼요. 땅을 투자하는 분들이 급하게 투자하시면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이런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땅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